1995년 마이크 타이슨과 피터 맥닐리의 헤비급 복싱 타이틀전의 한 장면입니다. 보이시나요? 관중석에 스마트폰으로 경기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카메라 성능을 갖춘, 그것도 요즘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조그마한 렌즈가 뒷면에 붙어있는 휴대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으로 1938년에 핸드폰을 사용한 여성이 촬영된 영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 여성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영상 속 여성은 진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시 공장에서 휴대폰은 처음 만들었고 그 기기를 실험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다면 1980년대부터 상용화된 휴대폰은 왜 1938년에 이 영상에서 보이듯이 한 손에 잡히는 작은 크기가 아니라 거대했을지 의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사용된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듯 걸어가는 이 여성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보고 계신 사진은 1940년 캐나다에서 다리 준공식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찍힌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사진 속 한 남자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과 유독 다릅니다. 요즘은 흔하지만 1940년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헤어스타일, 그리고 DSLR 카메라로 추정되는 손에 든 물체 등 이 남자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패션을 너무 앞서갔던 한 사람일까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 바로 시간여행자입니다. (2022년)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던 로드리게스라는 남자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을 2002년부터 1급 기밀로 진행된 타임머신 프로젝트의 개발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51구역에서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본인도 실험에 직접 참여해 3800년에 뉴욕으로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나마 조금 보이는 고지대는 먼지로 가득 찬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돌아왔고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으로 우리가 곧 마주칠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엄중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 사진과 그의 이야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나사는 직접 나서서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하며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로드리게스가 실제로 51구역에서 대위로 활동했고 타임머신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기밀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게스 또한 종적을 감추었고 현재까지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과연 그의 주장과 사진이 진실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여행을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또는 미래로 이동한다, 이런 현상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타임슬립인데요. 타임슬립은 시간에서 미끄러진다는 뜻으로 과거나 미래의 시간을 넘나들고 또는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넘나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과거 미래로 타임슬립한 사람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존재했습니다. 1901년 뜨거운 여름날 두 명의 영국인 여성 조프리 밀러와 찰스 플라이트는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가 오랜만에 개고 밝은 태양이 비쳐 한껏 들뜬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 그들은 궁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하며 점점 더 깊은 정원 속으로 들어간 그들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원에는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마치 18세기에서 온 것 같은 고풍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한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두 사람 앞에 중절모를 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18세기 프랑스 귀족과도 같았고 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점점 이상함을 느낀 그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20세기의 베르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은 옷만이 이상했던 게 아니었죠. 모든 것이 18세기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길을 잃은 채 아름다운 풍경의 설렘과 경이로움 그리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공존하며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또 다른 인물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였고 다른 한 명은 정원을 돌보는 관리인이었습니다. 화가는 정원을 돌보는 관리인의 모습을 그리며 구도를 잡는 듯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과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현대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질적인 모습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좀 더 밝은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0분쯤 이동하였을까요? 저 앞 밝은 곳에 아주 큰 나무 아래 평화롭게 앉아 그림을 그리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18세기 프랑스 궁정 의상을 입고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프리와 찰스는 숨을 죽인 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들은 다시 현대의 베르사유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 신비로운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고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럽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베르사유의 유령으로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겪은 일들은 무더운 여름날의 환상이었을까요? 또한 시간 타임슬립뿐만 아니라 공간을 이동한 타임슬립의 사례도 있는데요. 1968년 6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변호사 비달 부부는 와이프 씨를 향해 운전 중이었습니다. 비달 부부의 차량 뒤로는 친구인 로캄 부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안개가 일었고 두 차량은 천천히 안개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안개를 빠져나온 로캄 부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안개 속으로 들어오기 전 바로 앞에 있던 비달 부부의 차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깜짝 놀란 로캄 부부는 경찰에 즉시 신고를 했고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비달 부부는 멕시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실종된 곳에서 약 7,00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틀 동안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비달 부부는 자동차를 탄 채 고스란히 멕시코로 이동되었던 것입니다. 3800년 후에 뉴욕을 다녀온 타임머신 개발자, 18세기 베르사유를 다녀온 조프리와 찰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로 차와 함께 이동된 비달 부부는 정말 과거로, 미래로, 그리고 공간이동을 겪은 진정한 타임슬립 경험자들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및 추가 개인적인 해석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